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힘찬 하루님이 안녕하세요. 서울 가는 KTX에서 다이얼을 맞추고 갑니다. 라고 기차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다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샤샤님은 제주는 꽃비가 내리는데 출근길이 너무 멋있네요. 촌철님들도 꽃비 맞는 날 되세요.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6555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동네 뒷산 아침 운동 중에 일출을 구경합니다. 진달래와 어우러진 일출 멋있죠? 안산 광덕산입니다. 오, 사진도 잘 찍으신다. 사진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진달래 뒤로 멀리 떠오르는 해가 보이는 사진. 와. 오. 655님 덕분에 일출을 봅니다. 네, 구도 괜찮았습니다. 네. 제이비 사진 잘 찍으세요? 누구셔요? 저는 사진을 거의 안 찍습니다. 아, 찍히는 것도 싫어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삐딱하시기는. 네, 예리마파님.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촌철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이비, 오늘은 어떤 뉴스에 시선 집중될까요? 뭐 총선 뉴스겠죠. 네? 총선 뉴스.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힘을 좀 내세요.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국가적 대사이니까 안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 뉴스에 주목해 주시죠. 네. 궁금하다면 뭐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선 집중이 집중한 뉴스가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이비타임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줄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장장 51분의 긴 담화였는데 왜 네. 이 대목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설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의 보호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보호자로 설정을 하고 있다. 네. 대표자와 보호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호자가 보이는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를 위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다른 하나는 보호 대상을 내려다본다라는 겁니다. 이 두 특성을 관통하는 건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의도에 대한 과신, 그리고 자기 방법에 대한 과신. 이 과신이 종종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낳습니다. 가부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자는 다르죠. 대표자가 대표하는 건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후자를 따르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지금 다수 국민의 의견은 뭡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한 달 넘게 했지만 뭐 지금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무리니까 이제는 조정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게 맞다면 이건 다수 국민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자기 믿음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자 모드는 어제 담화 발표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후 기자들과 문답을 갖기는커녕 발표장에 기자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일방적 발표만 한 것이죠. 보호자가 흔히 보이는 태도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담화 후에 어제 저녁 KBS 뉴스에 출연했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놓는 얘기를 해서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네. 일단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 1,700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2,000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면 왜 그 담화문에 51분이나 걸렸던 그 담화의 절대적 내용을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투여를 한 겁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잠깐 뒤로 미루고 한번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먼저 이것부터 앞세우는 게 사실은 대화를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숫자와 사실을 나열하면서 2,000명의 당위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화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부장님이 점심 먹으러 가서 짜장면이 왜 맛있는지를 열심히 다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짜장 해놓고 다른 거 시킬 사람? 물어보는 거고 뭐가 다르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안이 있다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좋은 안을 가져와 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토님 가슴이 꽉 막히는 담화였습니다. 이런 평 주셨고요. 김무성님 담화 아니고 통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담쟁이 넝쿨님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라고 하셨어요.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연배가 대충 나옵니다. 네. 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박미희님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말에다가 이런 촌철을 달아주셨네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주셨는데 반면에 4532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조간에 보면은 이 담화의 내용과 방식을 두고 그 대통령실 참모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내용을 또 어떻게 담을 것이냐. 네네. 아주 격론이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수위를 놓고도 대통령실 내에서 고심이 좀 깊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나마 대통령이 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당초 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정 대화를 부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요거는 촌철님들의 평가로 좀 남겨두고요. 이제 공을 의협으로 넘겼다. 의사들에게 넘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2부에서 의협의 어떤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해소를 해보지요. 네, 그리고 이 담화죠. 이 담화를 바라본 여당의 반응, 어제 종일 기자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저는 수많은 반응들 중에서 경향신문이 전한 한 의원의 말이 아주 귀에 꽂히던데 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었다. 그럼 여기서 혜성은 뭘까요? 네, 그건 촌철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3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해운대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로 곱씹을 발언인데요. 네, 어떤 점들을 좀 곱씹어 볼까요? 세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평가 대상이 되는 시간 범위를 97일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맡은 날로부터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반문이 하나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정부의 모습이 최근, 다시 말해서 97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 시간 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정부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시간의 울타리, 한동훈 위원장이 친 시간의 울타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죠. 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관계인데요. 그 97일 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원톱 대표였습니다. 헌데 어찌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따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설정대로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 정부 따로, 여당 따로라면 그게 제대로 된 당정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총선은 정권 중간 평가이고 그 평가의 직접 대상은 여당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발상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하나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쭉 국민의힘을 이끌고 가겠다는 뜻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차별을 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자, 이건 어제 전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저께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전했던 그저께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네. 종합을 하면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후에 반윤의 구심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인가? 라는 질문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에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나를 봐서 한 번 더 믿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일단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야 다음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책임이 저한테는 없습니다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차별화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난 9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모자랐던 시간일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몸으로 보여주는 기간이었을 테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97일 동안 뭘 좀 바꾸려고 해봤는데 일단 큰 산이 있었다. 이런 자기 고백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지금 있는데요. 5월님은 근데 제가 듣기에는 어차피 떠날 사람의 말로 들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총선 결과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여기서 저희는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9838님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는 말로 들립니다. 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상랑님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이 권력이 나눠지는 거냐 하나인 거냐 이런 뜻 아닐까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권력을 가지고 쟁투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어깨에 걸고 가는 길동무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어제 부산에서 염종석 선수 얘기를 한 게 또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다 소진돼도 나는 상관없다. 네, 부산 갔으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투수 가운데 한 분이 염종석 선수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걸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잠시 후 3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 변호사회가 일단 그 심사를 한 뒤에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서 변호사협회에 이제 관련 서류를 넘겼다고 하는데 서울 변호사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은 이제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여기를 이제 최종 통과를 하면 바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법무법인 이 클래스 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점을 좀 볼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한변협은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심이 확정이 돼버린 건가요? 일단 물어보고요. 사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염치 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전의 어떤 그 사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출신입니다. 그럼 대한변협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신영철 대법관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대한변협이 일갈했던 다른 한 문장을 대신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한변협은 퇴임 후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거나 공익활동을 하는 전직 대법관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 도도히 흐르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 출신이다. 이 점을 다시 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5696님 무죄를 받은 건 맞지만 아직 1심이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김창면님, 피크님 등등 많은 분들은 이 뉴스를 듣자마자 딱 5글자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전관예우 그리고 돈. 그러니까요. 네, 김창면님이 전관예우로 얼마나 받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3글자를 떠올려주고 계시네요. 카르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정하고 싶다면 말릴 재간은 없겠죠. 하지만 그 조금 전에 제가 대한변협의 2016년 어떤 일가를 전해드리면서 이 표현을 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명문 규정에 담기지 않는 전통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면면이 흐를 때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